2020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세잔과 용석 박지일.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세잔과 용석은 호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반대로 용석을 찾아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했다. 용석은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하는 아이였고 세잔은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였다. 세잔과 용석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서로 서두가 길어졌다. 세잔과 용석은 사실 둘이다. 다시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세잔과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 세잔은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세잔은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채였다. 세잔은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프리즘이었다. 용석아, 내게서 세잔에게로, 너희에게서 내게로 전쟁이 유예되고 있다. 용석아, 내 얼굴로 탄환이 쏟아진다. 내 배후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세잔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개짓, 접히는 세잔과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흐르는 물의 밀에 버려지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잔을 기록하나, 용석을 기록하나, 도시의 모든 굴뚝에서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다. 수증기처럼 함부로. 네, 세잔과 용석 박지일 시인의 시입니다. 우선 이 시가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관점은 우선 세잔과 용석, 좀 뭐라 그럴까요? 작 데리다의 철학이 좀 많이 반영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세잔과 용석, 세잔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왠지 낯선 이름이죠. 낯선 이름인데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세잔 화가 있잖아요. 인상파 화가. 제가 세잔의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색을 초록색이죠. 옅은 초록색을 굉장히 번지듯이 써서 좀 인상파라서 인상적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보였습니다. 화가고 용석은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세잔과 용석은 어떤 시적 대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화자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인격체들일 수가 있는 거죠. 1년에서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의미의 전쟁 같아요. 의미의 전쟁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불변보다는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어떤 뭐랄까요, 그 계속 변하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 변화를 추구했던 자크 데리다의 철학이 반영된 듯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어떤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는 시간에 의해서, 의미는 앞에 있던 의미는 밀려나고 또 시간에 의해서 다른 의미가 생기죠. 고정된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의미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잔의 의미를 알 때 용석과 세잔이라는 어떤 그 기표의 차이, 서로 다른 어떤 기호를 쓰고 있잖아요. 그 기호 차이에서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잔과 용석은 호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의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세잔과 용석은 어떤 호명하는 차이라고 했어요. 호명이라는 것은 기호 또는 어떤 그 소시르의, 물론 소시르 용어지만 그 자크 데리다가 사용했던 용어에 의하면 호명은 기호죠. 기호이면서 세잔과 용석이라는 호명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잔과 용석은 기호이면서 기표예요. 그러니까 기호와 기표 나오면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기호냐 기표냐 이 말은, 기표는 발음 또는 글씨를 말하는 거고, 기의라고 하죠.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는데, 기의는 만약에 세잔과 용석이 기표라면 그로 지칭되는 사람,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기의라고 합니다. 기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 하나의 인물인데 어떤 그 호명되는 차이에 의해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미가 다른 어떤 그 두 개의 인격체,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반대로 용석을 찾아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세잔을 찾아서 다른 차이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차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용석은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하는 아이였고, 세잔은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였다라고 해요. 이 용석과 세잔이 내 안에 있는, 즉 시적 화자의 안에 있는 다른 인격체라면 지금 차이를 찾고 있어요.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한다, 이 말은. 가늠한다는 것은 빌딩들 사이의 차이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틈새를 가늠하는 것도 차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를 발견하려는 그 행위는 의미를 발생시키려는 행위로 보입니다. 용석과 세잔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서두가 길어졌다. 세잔과 용석은 사실 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로쳐 놓고 둘이라고 해요. 아까는 그러니까 용석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용석은 둘이래요. 아까 저 위에서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명하는 방법만 다를 뿐 하나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둘이래요. 두 가지 의미가 발생한 거죠. 잠시만요.
다시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세잔과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까 저 위에서는 용석을 기록하며 하나만 기록할 때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둘을 기록하니까 나는 세잔과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네,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계속 미끄러지는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시간이 흐르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모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기록은 문자를 의미합니다. 기억이 기록이고 기록은 다시 문자를 의미하죠. 그런 문자들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꼭 문자라고 안 해도 되고 소리 부르는 어떤 이름, 그 이름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자는 여기 보시면 세자는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세자는 숲의 나무를 끌어안아 본 재였다. 세자는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프리즘이었다. 세잔이라는 어떤 기호 또는 기표의 의미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 지칭하는. 여기서는 은유와 환유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잔의 의미가 어떤 잡히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달라지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로서의 기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인상파 화가들이 순간순간의 어떤 변화는 이미지를 기록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세잔의 의미가 계속 미끄러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 한 줄 한 줄을 보시면 세잔은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새총에 장전되었다라고 해요. 세자는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돌멩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 은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돌멩이는 이 돌멩이 자체는 우리가 환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멩이는 날아가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아픔을 유발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새총에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발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발사가 되면 아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또 세잔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가 또 약간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는 약간 증오의 어떤 의미도 함축될 수가 있겠죠. 쏠 거니까. 그런데 세자는 숲의 모든 나무를, 그러니까 증오하는 대상이 없이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재였다라고 해요. 이 재의 의미가 뭘까요? 재.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재였다라고 해요. 혹시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대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죠. 좀 그 시가 생각났어요. 재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아주 뜨거웠던 존재죠. 그러니까 뜨겁게 살아본 존재의 어떤 흔적인 겁니다. 그 존재의 흔적, 뜨겁게 살아본 존재의 흔적을 대신해서 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환유라고 해요. 그 문장 자체는 은유죠. 세잔은 공기의 얼굴 뒤에 숨은 프리즘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잔, 이번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계속 의미가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미끄러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고. 근데 공기도 원래 보이지 않는데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 있다고 해요. 숨어 있는데 또 프리즘이래요. 프리즘은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그 빛의 존재를 보이게 하는 거죠. 분광기잖아요. 빛을 이렇게 분리해서 빛의 색깔이, 원래 빛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색깔을 드러내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어떤 다양한 색깔로 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내게서 세잔에게로, 세잔에게서 내게로 전쟁이 유예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게서 세잔에게로, 너희에게서 내게로 전쟁이 유예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장 꼭 무슨 해결의 변증법적 의미로 변증법적 어떤 변증법을 이용해서 어떤 차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연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연, 차이와 연기를 합쳐서 차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철학 중에 하나는 어떤 언어 이론 철학이라고 해야겠죠. 의미가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의미가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되는데 고정되지 않고 계속 지연된다 해서 차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쟁이, 즉 의미의 전쟁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 이 말은 그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 이 말로 보입니다. 용서가 내 얼굴로 탄환이 쏟아진다. 내 배후에는 화약 냄새가 난다. 가득하다라고 해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탄환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가서 박히는 것이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박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픔을 주는 것일 수도 있죠. 내 배후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전쟁의 분위기고 또 내 배우라는 것은 나와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립하는 관계이죠. 그 의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세잔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개짓 접히는 세잔과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흐르는 물의 미래에 버려지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회성 날개짓이라고 하죠. 일회성 날개짓. 그러니까 존재는 어떤 일회성이려 한순간의 의미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날개짓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잔과 용석은 수도꼭지 타고 오르는 물의 미래에 버려진다라고 또 뒤에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버려지는 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세잔과 용석 존재의 의미는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어떤 미래에 가질, 그러니까 계속 흘러서 달라져 있을 어떤 미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젠가 버려지겠죠. 고정된 의미가 아니니까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공중의 양쪽에 안 걸리죠. 의미가 그러니까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다라고 하지만 그 하얀 마스크는 걸어지지가 않죠. 공중은 비어 있는데 그 의미가 걸어지지는 않죠. 의미는 어차피 고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잔을 기록하나 용석을 기록하나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기록을 왜 기록을 할까요? 왜냐하면 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나 이 말은 이제 기록을 하면 그 의미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굴뚝에서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다. 수증기처럼 함부로. 그죠? 도시의 굴뚝에서 계속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대요. 수증기처럼 함부로. 그러니까 차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또는 차이들이 계속 발생하면 의미도 계속 발생하죠. 근데 이제 현재 의미들은 사라지죠. 그래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수증기처럼 사라지는데 존재의 의미들이 덧없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어떤 뭐라 할까요? 그 규정할 수 없는 차이들이 계속 발생해서 어떤 의미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잔과 용석, 박지일 시인의 시 감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